둘이 앞에 야구치에서 하셨군요.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볼펜의 이용길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피프티 야구 전문 채널 최강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영피프티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로 승화시키면 되는 거죠. 예. 자, 뭐 볼펜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녹화 기준 2일이고 1일 밤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천신만고 끝에 LG의 정규 시즌 우승이 결정이 됐습니다. LG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졌는데 LG의 정규 시즌 우승은 프랜차이즈 내내 항상 인천 경기가 결정적이었다라는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어요. 인천에서 정말 극적인 승부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잠실 경기, 네. 문학 경기 시차가 네. 있었어요. 시차가 좀 벌어졌어요. 네. 문학 경기가 늦게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실 LG NC전은 6시 반에 정상 개시됐고요. 네. 문학 경기는 비 때문에 좀 정비 작업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7시 반. 1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 시간도 LG NC전은 3시간 29분이 소요됐고요. 그 문학 경기는 3시간 26분. 그러니까 차이가 정확히 57분. 예, 그 사이에 여러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LG NC 경기가 끝나고 57분 있다가 인천 경기가 사실은 하나 승리가 거의 굳혀져 가는 분위기였고 네. LG는 타이브레이크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거의 타이브레이크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 57분이 지나면서 LG 관계자들 그리고 LG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는 세상이 바뀌듯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주장 박혜민 선수 등 몇몇 그 선수들은 퇴근길에 전화 받고 차를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세리머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하루 지나고 LG 관계자들이 좀 마음이 진정됐을. 오늘 아침에. 네, 저는 바로 전화 안 합니다. 이게 이성을 되찾을 시간. 오늘 9시 이후에 제가 차명석 LG 단장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하시다가 소식을 들었냐 그랬더니 경기 끝나고 사실은 타이브레이크까지 열리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원래대로라면 타이브레이크가 4일 열릴 예정이었고 맞습니다. 그것도 상대 전적에서는 LG가 앞서니까 8승 1무 7패로 잠실구장에서 열리게 돼 있던 거죠. 잠실에서 1위 결정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인천에서 정말 로또 같은 큰 선물,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환호를 했다 그러던데, 그 장면을 CCTV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만세 삼창 정도는 최소한 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말 상상 밖의 LG 입장에서는 낭보였죠. 환호를 할 만하죠. 그 정도면은. 사실은 WPA라고 경기 상황에 따른 승리 확률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제 과거 경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승리 확률을 계산하는데 9회 말 고명준 선수가 투아웃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당시 5대2였으니까 SSG의 승리 확률은 0.6%밖에 안 됐어요. 한화의 승률이 99.4%였고 그리고 현원의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투런 홈런을 쳤을 때까지만 해도 SSG의 승리 확률은 5.7%였는데 결국 볼넷에 이은 또 다른 이유래 선수. LG 팬들은 이유래 장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군 됐죠. 이유래 장군의 투런 홈런으로 SSG의 승리가 100%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SSG 승리뿐만 아니라 LG의 정규 시즌 우승, 한화의 정규 시즌 2위까지도 모두 확정이 됐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LG의 정규 시즌 우승은 지금까지 네 번째였는데 항상 인천 경기가 결정적이었다. 따져보면 2023년 우승 때도 문학에서 SSG가 그때도 NC에 0대5까지 뒤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상대 시체 포함해서 9대7로 역전승하면서 당시 기아가 KT도 잡아줬지만 이렇게 두 개가 묶이면서 LG의 우승이 결정이 됐고요. 1994년 우승 때도 이때는 이제 LG가 인천 태평양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1990년 우승 때는 태평양이 해태 더블헤더 2차전을 이제 인천 경기에서 이기면서 LG의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이 됐는데 정말 다 인천 팀들이 뭔가 도와주면서 LG 우승이 확정되는 이런 일들이 이번에도 벌어졌습니다. 인천이랑 LG 뗄래야 뗄 수 없고 서풍
서풍이 반가운 서풍이 분 거죠.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뭐 팬들도 궁금하시고 저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면 영리혁 감독 재계약 소식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되면 재계약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문들이 많았죠. 네. 제가 무게감 있는 LG 핵심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좀 드려서 내용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감독 재계약 최종 재가는 구단주 의중에 따라 그렇죠. 뭐 최종 결정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 안에 조건을 조율해서 재계약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빠를지는 저거 좀 뭐 내부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좀 봐야 될 테고요. 뭐 2년 전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규 시즌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 직행을 했는데요.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상식선의 반응. 그래서 그런 그 기준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인가요? 네, 언제요? SSG가 이제 한국 시리즈 그렇죠. 김원영 감독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계약이 이제 마감이었는데 그때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안 되고 한국 시리즈 중에 그때 이제 계약 발표가 됐잖아요. 2차전 끝나고 1승 1패로 승패 앞으로의 향방이 모호해지자 SSG가 부담을 느끼고 그제서야 이제 재계약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중간한 선택이죠. 이왕 계약을 할 거면은 저는 서둘러서 빨리 해서 팀 관계자들한테 그리고 내부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최종 결과를 이롭게 하는데 저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계약은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독 한 명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그 감독과 함께하는 코칭 스태프의 계약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만약에 감독이 재계약이 안 되면 팀을 떠나는 코치도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요. 취업 이슈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뭐 세간에서는 이제 이율의 장군님에 대해서 LG가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스탠바이비라든가. 뭐 그 정도로 냉장고 사실은 더 많이 줄려면 그냥 풀 세트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은 좀 굉장히 좀 뜨거운 분위기고 팬층이 두꺼워졌다. 지금 투표하면 골든글로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너무 비싼가? 어쨌든. 아파트 입주 예민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LG가 이제 한국 시리즈 선착이 천신만고 그때 정말 결정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주간 그 우승을 확정짓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서 이러다고 하면 이대로 한국 시리즈 이 분위기로 치면 한국 시리즈 좀 고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LG로 한숨 돌렸지만 어떤 분위기로 시즌을 준비하게 될까요? 일단 LG가 막판 하나 추격에 생각 이상으로 압박이 컸다.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였어요. 제가 특히 방망이 쪽에서 타자들이 서두는 느낌도 있었고요. 마지막 그 주간 3경기에서는 팀 타율이 1할 오픈 4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그 불꽃 야구 김성근 감독님 프로야구 막판 그 흐름 굉장히 그 중계 방송으로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LG 타자들 대부분이 최근에 앞쪽 어깨가 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공에 힘을 실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판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점수를 내야 되는 압박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양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추격해야 되고 끌려가다 보니까 뭐 한 방 큰 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타석에서 스윙하다 보니까 이게 뭐 궤적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준비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다지고 한번 밸런스를 조율하면서 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G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쳤었는데 막판에 타격이 좀 가라앉으면서 걱정이 좀 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간이 있고 체력 회복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들을 연습 경기 통해서 풀어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조금 더 공격 부진보다 조금 더 길었던 불펜의 어려움. 이거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불펜 강팀이라는 여러 구단을 제가 역대 담당을 해보면은요. 불펜이 굉장히 세팅이 잘 된 팀은 자기들만 아는 히든 카드가 없어야 된다.
다 알아야 예, 된다. 예. 패 꺼놓고 해도 된다. 역대 그 불펜 강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005년, 6년에 선동열 감독의 삼성, 2007년 이후에 김성근 감독의 SK, 그리고 유중일 감독의 삼성, 2010년대, 네. 2011년부터 5년간이죠. 네. 삼성 라이온즈. 이렇게 해서 불펜이 셌고 최근에 LG도 지난해 이전에 몇 년간은 상당히 불펜이 세팅이 불펜 지표가 거의 최상위권이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이 불펜이 경기 상황이 되고 또 상대 타선 이렇게 라인업을 보면은 그 담당 기자 정도만 돼도 그리고 열혈팬 있잖아요. 팀 경기를 꾸준히 보는. 네. 누가 나올지 그냥 예단이 거의 100% 돼야 돼요. 예. 지난해 기아도 우승할 때 그랬죠. 예. 아, 누가 지금 나오겠다. 박도경, 누가 나오겠다. 지금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예, 몇 개 던졌어? 누굴 잡았어? 아웃카운트 네. 뭐야? 해가지고 그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게 거의 투명하게 맞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불펜 투수들도 준비하잖아요. 지금 LG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 그 선발 다음에 네. 그 나오는 투수가 20살 그 연건 김영호 선수. 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 개막 시점에서 내다본 전망과 비교하면 의외죠. 여기에 그 초베테랑 김진성 선수가 잘 던졌지만 뭔가 퍼즐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에 대한 게 밖에서 이제 투명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언제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때 달라요. 누가 나올까? 그리고 올라와서 뭔가 아직도 약간은 테스트하는 분위기.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예. 앞으로도 이제 우승이 확정이 됐고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이 됐고 준비 기간이 이제 한국 시리즈 선착팀은 좀 충분히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타격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불펜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것 이게 LG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영경엽 감독도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불펜 약하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번 주에 영경엽 감독하고 비공식 스몰 토크로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네. 뭐 스몰 토크 비공식 하니까 무슨 은밀한 곳에 가서 대화를 나눴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전화 통화입니다. 네,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 아시겠지만 전화 통화도 한번 이제 붙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아, 그런 얘기는 대비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란 구체적인 뭐 구상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구나. 네. 이런 거는 정리가 좀 되죠. 그런데 LG가 어느 해보다 선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을 그 KS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 한국 시리즈 KT와 할 때 한국 시리즈 2차전이었죠. 네. 최원태 선수가 그냥 초반에 무너지면서 거의 불펜을 차례차례 내보내면서 그냥 한 경기를 잡아냈는데 그렇죠. 그런 옵션을 아예 거의 배제하고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가 초강력 선발야구라는 하나라면 하나 선발이 세죠. 그건 선발 싸움이 곧 결과라는 배수진 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선발 싸움에서 경기 중반까지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가는 거. 거기서 밀리지 않는 거. 그게 키포인트고 거기가 승부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에서 대전 경기에서 LG가 1승 2패로 밀리긴 했어요. 그러나 금요일 토요일 경기에서 치리노스와 토로스트가 하나전에 잘 통한다는 괜찮았어요. 상대성을 확인했다는 게 상당히 그게 그 수학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치리노스가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수요일 NC전이죠. 네. 4이닝 7안타 3실점 부진했습니다. 중요한 경기.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치리노스 선수는 좀 높을 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대부분 구종이 위에서 좀 내리꽂는 스타일로 투심, 포크, 살짝 변화가 큰 공을 던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심리적인 거랑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KS 들어가면은 아마 베스트로 올라올 것 같고요.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한국 시리즈 휴식 기간 동안 쉬면 공 끝에 힘이 달라진다. 타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도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치리노스와 토로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 경력이나 경험 등등을 볼 때 치리노스를 KS 1차전 선발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그 준비 과정에서 뭔가 좀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옵션이랑 궁금증이 그러면 선발 5명 중에 누구를 불펜으로 빼고
어떤 선수를 4선발로 붙일 것이냐. 이게 사실은 퀘스천 마크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치리노스트로스트는 있고 그다음에 예. 3선발이 임창규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 네 번째가 누가 맞습니다. 날 것인가. 선발 야구의 중심 그리고 또 무게를 실른다면은 손주영 선수가 아무래도 네. 조금 더 경력이나 뭐 갖고 있는 뭐 전체적 전반적인 기량에서 위에 있죠.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4선발로 붙고 아마 송승기 선수가 불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주영 선수가 불펜으로 한번 던지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예. 시험해 보던 중이었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손주영의 선발 가능성이 높다는 다만, 분석이죠. 다만 여기도 제가 좀 대화를 쭉 해보니까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꼭 한국 시리즈 상대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 갖고 준비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상황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 불펜 세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SSG.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팀이 다른 색깔을 야구를 하면서 무서운 기사로 한국 시리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다른 플랜도 살짝 들여다볼 것 같아요. 상대를 보면서. 예, 중간에 그 이후에도 무게를 둬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한두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LG 한국 시리즈 준비 첫 번째 예. 주제는 선발 선발 중심의 야구 요거 흘러간다는 거고 공격력이 막판 세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았지만 예. 타선을 꾸리는 어떤 그 변화에 그 타순에 큰 변화를 주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시즌 막판 보니까 4번 문보경 선수가 네. 상당히 좀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9월 타율이 1할 4분 8리입니다. 안 좋긴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문보경 선수를 영현혁 감독도 4번에서 안 빼고 지켜보면 좀 밀어주려고 그런 뭐 의도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빼더라고요. 네. 안 될 땐 빼야죠. 큰 경기에서는. 예, 그리고 뭐 타선도 조정을 했는데 아마 그 한국 시리즈 데뷔에 들어가면 6번이나 7번 정도 자체 연습 경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밸런스를 확인하고 중심 타선 아마 그 순서를 최종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9번 박혜민, 네. 1번 홍창기, 2번 신민재로 이어지는 톱 타자 삼형제. 9번 붙었지만 예, 타자. 다 네. 톱타자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요 라인은 아주 굳혀놓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홍창기 선수가 마지막 주간은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그건 팀 전체가 안 좋았으니까. 그 전에 네. 너무 잘 치다가 네. 그래도 부상 복귀 뒤 13경기 나왔는데 타율이 3할 5푼입니다. 놀랄 만큼 회복력이 빨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팀 내부 스태프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초고속 회복이 가능하냐. 사실은 올 시즌 못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 역대 사례가 있냐. 혹시 아시아나 좀 미국 쪽의 사례를 아는 게 있느냐 네. 하고 물어볼 정도로 의아했는데 네네. 이게 좀 이래저래 팀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영희열 감독은 홍창기 선수가 무릎 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재활 기간은 길었지만 생각보다 방망이를 그 빠른 시점에 잡았대요. 물론 100% 하체에 힘을 주고 돌리지 못했겠지만 네. 방망이 갖고 좀 컨트롤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길었다. 예. 그리고 그 뭐 김정진 수석 코치는 네. 그 뭔가 실전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무대나 횟수는 없었지만 몸의 밸런스를 최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다. 예. 등등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일종의 재개발을 한번 할 수 예,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간 거죠. 본인 스스로 뭐 타격에 대한 본인의 그 길 같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LG는 뭐 불펜과 타순의 움직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하나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많이 아프죠. 네. 네. 사실은 저희도 그 수요일 경기 밤에 경기 결과 따라 그 근무 일정이 막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부 좀 움직임을 보니까 사실은 그 한 저녁에 한 9시쯤 네. 그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타이브레이크를 준비해야 됐잖아요. 아, 그렇죠. 현장에 그때까지만 누가 해도. 가느냐. 그런데 저희도 어젯밤에 네. 대본에다가 타이브레이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공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한가위 연휴 기간이라 저희들도 뭐 고향도 내려가고 등등 하는데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딱 해놓는 거 보고 참 뿌듯했는데요. 이게 알아서 움직여주는구나 하고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급반전이 일어났는데 뭐 저희 문제를 떠나서 네.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것 같은데 그 회복을 빨리 하는 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타이브레이크가 거의 눈앞에 보였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승리 확률이 99.4%까지 갔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승리 확률이 99.4%라는 건 뭐 거의 타이브레이크도 비슷한 승률로 간다. 그럼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막판에 뒤집어졌고 그다음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더니 꽤 베테랑인데도 아주 많은 시간을 야구장에서 보낸 분인데도 이런 경기 처음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거를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팀 내부적으로는 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하늘의 뜻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승으로 갔으면 한국 시리즈에 선착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동안 가을 야구를 안 간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가을 야구로 먼저 경험을 하고 무게감을 한번 느껴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승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나을 수도 있다. 일단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팀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고요. 김성현 선수가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울 텐데 올 시즌 피홈런이 전체가 4개였거든요. 한 경기에 2개 맞은 건 처음이었고 물론 이제 화수목 3연투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3연투 때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것 같고 포스트 시즌에서 3연투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유일한 일정이 이제 한국 시리즈 중간에 3, 4, 5차전일 텐데 맞습니다. 그거 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3연투의 걱정을 지우고 계산을 한다면 뭐 김세현의 마무리 능력은 시즌 내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일종의 이것도 뭐 예방 주사 시즌 막판에 딱 한번 따끔하게 맞는 예방 주사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폰세가 앞선 등판에서 굉장히 흔들렸다가 어제 경기, 그러니까 1일 경기에서 폰세 굉장히 잘 던졌잖아요. 박상원 선수가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1일 경기에서는 1이닝 잘 막아냈고 그리고 김범수 선수가 최근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정우주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규 시즌에 그 최종 주간이 막 가슴 떨리는 지금 승부가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연출자가 정우주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그 LG전, LG와 그 하나의 대전 일요일 경기가 비 때문에 결국엔 수년되면서 그 월요일 경기로 연기됐고 하나 선발이 폰세에서 정우주 선수로 바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LG가 그날 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짓는다고 대부분이 봤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에 월요일 녹화를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비로 미뤄지고 우승이 확정이 안 되고 녹화 이후에 시간이 짧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미뤄지다 여기까지 온 건데. 맞습니다. 취재에서 그냥 버려버린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정우주 선수가 3.1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 삼진 3개 잡으면서 경기 흐름을 만들죠. 주제가 쌓여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흐름이 주간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민 하나 배터리 코치랑 정우주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터리 코치가 투수들하고 이제 스킨십을 할 기회나 좀 공간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정우주 선수와 나는 대화 한 토막을 좀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준 선수가 나름 전체 1번으로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순위로 막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주가 항상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히어로즈가 정현우를 뽑고 맞습니다. 정우주가 이제 2번으로 하나 입단을 한 거죠. 스스로 톱이에요, 톱. 맞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잘해야 되고 뭔가 경기력이랑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하고 아마 책임감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초반이 사실은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대만큼에는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 그 김정민 코치가 그 이른 봄에 가만히 보니까 정우주 선수가 시무룩해 있더래요. 침울한 표정으로. 그래서 다가가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우주야, 그 문동주 형 그리고 김서현 형 올해 보니까 어때? 대단하지? 근데 이 형들 입단 첫 해는 너보다 못했다. 네가 더 잘하고 있어. 스타트 잘 끄는 거야. 다져겨 주니까 이게 프로야구 선수가 사실은 동경받는 직업이지만 맞아요. 20살짜리는 20살짜리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제 전환기라 사실은 경험이 없고 어리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금세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뭐 김정민 코치도 그런 생각을 하시던데 그 어린 선수들이 뭐 몸을 만들고 뭔가 루틴을 만들고 기술을 익혀주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이랑 어떤 멘탈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잘할 때 그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씀 한마디가 이제 막 가슴에 딱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정민 코치의 이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문동주 김선현 첫 해에 정우저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록도 다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편차 같은. 근데 물론 이제 문동주 선수는 실명을 받긴 했지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문동주 선수와 김선현 선수 그때 그 성적을 들춰내는 거는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저와의. 자, 그러면 하나는 정우주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우주 선수 그 롤은 역할은 롱맨 같은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하나 진 것 같아요. 선발 뒤에 붙여도 되고 혹시 연장을 가면 연장에 쓰기도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발 한 자리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는 2007년 김강현 선수처럼 깜짝 선발로 한 4, 5이닝을 맡기는 뭐 아니면 그 강력한 오프너 개념으로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변수랑 뭐 상대 등등 고려하고 내부 자원의 컨디션 등을 살피면서 결정할 때 그만큼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일단은 뭐 선발 4명이 거의 확실하게 굳어진 상태니까 요거를 약간 변화를 주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팀 전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카드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우 선수가. 아까 전에 뭐 이용균 기자가 영피프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시 얘기했는데 저도 압니다. 언론인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의미의 젊게 살자. 젊은 마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 정우주 선수와 그 LG 김영우 선수 가을 야구에서 주목받는 이름들인데 이 선수는 진짜 젊은 영 트윈티잖아요. 신인 시즌. 이건 풍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정말 영 포티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포티는 김진성 정도, 노경은 뭐 이런 선수들. 두 선수인데 두 선수가 성남중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서 SSG 노경은 선수는 1984년생. 그리고 LG 김진성 선수는 1985년생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김진성 선수와 특별 전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테랑이 사는 법해서. 그때 김진성 선수가 노경훈 선수, 그러니까 경은이 형하고 그 경기장에서 가끔 만나면 그 노경훈 형이 야 진성아 올해는 홀드왕 내가 진성이 네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베테랑 가치가 정말 확인되고 정말 우리의 길이 더 커질 수 있어. 프로야구에 좀 뭔가 좀 패턴이 달라질 수 이런 덕담을 해줘서 굉장히 김진성 선수가 뭉클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노경훈 선수가 김진성 선수 조금 방심하게 한 다음에 홀드왕 노리는 거 아닐까요? 했더니 아닐 겁니다 했는데 노경훈 선수가 결국에 역전시켰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영포티의 세계인가요? 영포티. 근데 두 선수의 역할이 뭐 팀 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유혜 선수 얘기하고 했는데 LG가 SSG에 정말 뭐 어떤 그 선물을 해줄지 뭐 경기장에서 붙으면 충분히 이겨야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SSG도 단장이 또 LG 출신 스타 플레이어 출신 김지현 단장이잖아요. 캐논히터. 어떤 대화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추석 선물 가벼운 거라도 오가지 않을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영역 감독 재계약 발표가 되면 계약금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조금 수수료 떼서 이순용 감독을 주거나 이유래를 주거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세금 문제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LG 하나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가을 야구 SSG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풍의 핵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SSG가 사실은 어제 경기가 3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치른 경기였잖아요. 뭐 힘을 이렇게 많이 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외국인 투수 2명 엔텔에서 빠진 상태고
그리고 불펜 운영도 사실은 이제 필승조가 모두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선수들 꾸려졌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주전급 선수 올라온 게 문승원 선수였는데 문승원 선수가 불펜으로 올라와서 2.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승원은 이제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스트 삼아서 문승원 선수가 들어왔을 뿐 사실은 나머지는 모두 이제 쉰 상태에서 만들어낸 역전승인데 정말 경기 막판에 극적인 홈런 2개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래 선수나 네. 현원희 선수가 뭐 이게 뭐랄까요? 그 지명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올 시즌 뛴 경험도 많지 않고요. 예. 네, 경기 수도 많지 않고. 예, 일군 엔트리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할 만한 지금 연차에다가 그런 지금 시간에 있는데 아마 어제 SSG 경기 끝난 다음에 이 두 선수 이름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LG 예. 팬들 그러잖아요. 현원의 장군, 이유래 장군. 예. 게다가 이유래 장군은 막 입에도 쫙 붙는 것 같아요. 예. 장군 뭐 동상 하나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선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 현원의 예. 선수는 이제 시즌 중에 이렇게 대타감으로 이제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가끔 뛰다가 이제 결국은 8월에 2군에 내려갑니다. 예. 2군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래요. 현원 선수가 이제 타격에 재능이 있고 충분히 1군에서도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현원의 선수가 이게 4라운드 지명이고 원래 포수로 입단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포수에서 이제 내야수 이제 1루가 가능한 자원인데 1루수에 고명준 선수가 자리 잡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타 쪽에 대타로 쓸 수 있는 류효승 선수가 확 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원의 선수가 그 부분이랑 포지션이랑 능력 같은 게 겹치면서 1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이 되면 확대 엔트리가 되잖아요. 확대 엔트리 때 올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명준 그 유효승 선수가 있는 가운데 현원의 선수 자리가 또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게다가 9월에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로스트 한 자리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현원의 선수한테 순위가 확정되면 올릴게 라고 해서 올린 게 어제 경기. 1경기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게 LG의 신의 한 수가 된 거 아니에요. SSG의 한 수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바로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정주 선수 볼넷 나온 다음에 이유래 선수는 그 자리에 대타로 돌아간 건 아니고 그 전에 예, 예. 조영우 선수랑 포수 자리를 바꾼 다음에 포수 먼저 보고 한 타석 들어서고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빵 때려냈죠. 그럼 어제 물어봤어요. 아니 9회 말 투아웃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랬더니 당연히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아웃에 현원의 대타는 그냥 정해진 순서잖아요. 이제 현원의 그렇죠. 선수를 앞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주자가 있을 때 한 방이 필요할 때 내보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게 목표였으니까. 뭐 5대2였고 결과에 대한 큰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딱 그런 상황에 나가서 하기 좋은 대타였는데 홈런빵 나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SH 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혹시 설마 이러고 있는데 정진 선수 볼넷 나가니까 분위기가 확 타오르고 야, 이러다 하는 와중에 이유래 선수가 스윙을 했는데 그때 김서현 선수의 공과 타이밍이 딱 맞았대요. 그래서 그때 더가웃은 이미 하나 나오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유래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투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랙맨 비거리 99.5m 나왔거든요. 정말 그 담장 네. 위에 살짝 맞고 넘어갔는데 참 야구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조금 이제 그 외야수 경험이 충분한 베테랑 외야수라면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예를 들어서 박혜민이면은 타이밍을 잡아서 담을 타고 살짝 올라가는 듯하면서 걷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게 운명이죠. 뭐. 그렇죠. 네. 농담 삼아서 박혜민이었으면 이제 그 담장 위에 올라가 앉은 다음에 잡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농담 심하게 하네요. 자, 어쨌건 이유래 선수 궁금해하신 분 많을 것 같은데 1라운드 8순위 지명이잖아요. 신인 선수고 그리고 이유래 선수 다음에 뽑힌 선수가 LG 김영우예요. 그러니까 SSG 입장에서는 김영우를 뽑을 수 있었는데 김영우를 안 뽑고 뽑은 포수란 말이죠. 그만큼 포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받고 그 SSG 플랜에 따르면 이유래 선수는 바로 벌크업부터 갔대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 선수니까 일단 한 시즌을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몸부터 키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퓨처스에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는데 아무래도 그 해 이제 1라운드 지명 중에 투수들이 많았고
그 투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우주 선수, 뭐 정현호 선수, 김용호 선수까지 마찬가지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 투수들이 되게 좋은 활약을 올 시즌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1라운드로서 조금 주눅 들고 답답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유리 선수 그런 거 뭐 거의 개의치 않고 퓨처스에서 성실하게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유리 선수도 이제 그럼 막판에 기회를 좀 줘야겠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꾸준히 갈고 닦은 다음에 성실하게 이제 2군 준비를 마치고 퓨처스에 1군에 올라와서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다. 포수로서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높고 이순용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이유리 선수가 방망이 정말 시원하게 돌린대요. 주저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거 없이 원하는 공 그리고 노리는 공이 있으면 과감하게 돌리는 스윙을 하고 그 스윙이 홈런을 만들었죠. 올 시즌 그 이유리 선수가 다 아시겠지만 많이 뛰진 않았어요. 1군 경기에. 네. 근데 안타가 2개고요. 2개가 다 홈런입니다. 2안타 2홈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순영 감독과 통화하다 보니까 이순영 감독 그 얘기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졌대요. 포스트 시즌 엔트리 구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엔트리 이제 3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그 시리즈를 치러가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현원회와 이유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원은 포지션 좀 겹치잖아요. 그렇죠. 고명주 선수도 있고 유효준 선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유래 선수도 베테랑 이지영과 지금 사실상 주전 역할을 하고 있는 조형우 포수가 있으니까 포수를 3명을 넣어 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고민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역할이 그렇죠. 예. LG 엔트리에 넣을 수도 없고 참 고민이 크겠네요. 예. 그래서 뭐 SSG는 이제 차근차근 순위가 결정이 났으니까 포스트시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여기는 뭐 앤더슨이랑 화이트 그리고 김광현까지 이어지는 아주 탄탄한 선발진이 있고 4선발 쪽에 원래 문승원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승원 선수 불펜으로 뺐잖아요. 4선발은 이제 김건우 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완 김건우 선수. 김건우 선수가 꽤 좋은 최근에 모습을 보여주고 무섭더라고요. 있으니까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문승원까지 내려오면 기존의 4명 불펜 이로운, 김민, 노경은, 조병현 이 단단한 4명의 불펜에 앞에 문승원까지 끼면 SSG 불펜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SSG가 포스트 시즌의 돌풍의 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 이용균 기자는 SSG 전력 분석팀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순용 감독과 통화를 오래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예, 너무 공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게 일정상 준 플레이오프 때까지 녹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준 플레이오프 전망을 살짝 해드린 결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리 그렇죠. 선수가 지금 만세를 한번 불렀는데 마지막 만세 삼창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1, 2, 3, 4위까지 결정이 됐어요. 5위 전쟁은 금요일까지 갑니다. 좀 한번 어떻게 보셔요? 지금 운명의 승부가 이제 3일 날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NC는 SSG와 경기를 하고 KT는 하나와 경기를 하는데 SSG와 하나 모두 이미 순위가 결정된 팀이에요. 그래서 NC와 KT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승부를 갖추게 되는데 지금 둘 다 한 경기씩을 남겨둔 상태에서 두 팀이 모두 이기면 승차는 없는데 승률에서 맞습니다. NC가 아슬아슬하게 앞서거든요. 예. 지금 NC가 8연승을 거두고 있고 9연승을 거두게 되면 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NC가 0.51449 그리고 KT가 0.51428이 되거든요. 예. 이게 뭐 무승부 차인데 그렇죠? 네, 무승부가 2개 많은 이제 NC가 2개 많기 때문에 승차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020 분들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할푼 리는 이제 야구 보시면 아시잖아요. 3할 2푼 1리 뭐 이런 거. 근데 할푼 리 뒤에 뭐가 붙냐? 할푼 리 모사라고 붙습니다. 이거 한자로 나타내는 소수점 따지는 방식인데 결국은 NC와 KT가 이렇게 되면 1모 1사 차이, 1, 2 차이도 안 나는 0.001 차이도 안 나는 1모 1사 차이로 승부가 갈려서 NC가 5등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NC 이호준 감독하고도 짧게 통화를 했는데 이호준 감독이 제가 잠을 잘 못 자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한 거 없다. 다 선수들이 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용균 기자랑 깊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 새벽에 창원에 내려오는 바람에 잠이 아직 덜 깨서 일단 믿어보죠 뭐. 예. 그래서 이제 구단 관계자랑 통화해야죠. 감독이랑 통화 안 되면 구단 관계자랑 통화해 보니까 네.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팀이 좀 단단해지고 있다. 김명규 선수 돌아오고 구창모 선수 돌아왔잖아요. 하준영 선수 군대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마운드가 좀 탄탄해지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좀 그 성장을 해가면서 야수진도 좀 힘을 얻고 요런 과정들이 NC의 막판 연승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NC는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원래 라일리가 마지막 경기 선발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경 선수가 불펜데이처럼 LG전에 나왔던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대가 SSG가 주전급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나올 테니까 라일리를 와카전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괜히 그렇게 했다가 경기 질 수가 있다. 일단 가을 야구 가는 게 먼저다. 그래서 라일리가 선발 그대로 등판을 하게 될 거고요. 반면 SSG는 주축 선수가 이제 다 휴식에 들어갑니다. 다만 선발만 김광현 선수가 컨디션 조절차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데 개수를 좀 묶어놓고 나오겠네요. 일단 5이닝까지 던지는 거를 좀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NC도 KT도 모두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NC가 가을 야구를 아까 말씀드린 1모 1사 차이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조금 높아 보인다. 생각입니다. 물론 하지만 어제 인천 경기 보면 야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만세는 좀 사실은 미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장군님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NC가 올해 우여곡절 많았죠. 부상 선수도 많았고 창원 NC 파크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NC 선수들이 한 2달간 원정만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상태, 몸 관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시즌 막판에 당초 구상했던 전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 포함해서 아까 SSG 말씀드렸지만 가을 야구 올해 치를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저타 라인들이 약간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건 재밌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규 시즌 막판에 굉장히 극적인 승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NC도 불펜 데이를 펼쳤고 SSG도 불펜 데이를 펼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단기전에는 생각보다 꽤 큰 효과가 있어서 요거 과정에서 요걸 가지고 그 NC 임선남 원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사실 다저스가 지난해 우승할 때도 선발 투수 1명, 2명 이 정도 되고 나머지 다 불펜의 힘으로 우승을 한 거였잖아요. 올가을에는 이렇게 좀 불펜 데이에 가까운 투수 운영이 KBO 리그에서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불펜의 양을 어떻게 맞추고 얼마나 힘있고 짧게 던지는 투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 요것들이 가을 야구의 키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뭐 하나 폰세, SSG 앤더슨 같은 아주 강력한 선발을 상대할 때는 그 상대팀이 오히려 불펜데이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유래 선수 보면서 홈런이 뭐 100m가 안 된 비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m. 예, 하고 그게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cm만 덜 갔어도 잡힐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에 앞서 잠실에서는 LG가 이제 NC전을 치렀는데 1회 선취점을 뽑고 2회에 오지환 선수 타구가 오른쪽 볼을 살짝 빗나갔는데 정말 살짝. 몇십 센치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그 작은 차이. 맞습니다. 저거 작은 공간에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그 미세한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읽으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뭐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오감을 열어놓고 야구를 보면서 준비를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또 디테일과 냄새 맡는 데 강하잖아요. 가을의 냄새 잘 맡아서. 충농증 그런 거 없습니다. 비염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제광올펜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만들고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